자,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117쪽입니다.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 시간제서 문제를 풀고 다시 이 영상을 재생하면 좋겠습니다. 뿅! 다 풀었나요? 오늘은 사회문화 2번 지문입니다. 사회문화 지문에서는 보통 특정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제도, 한 가지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제도나 정책을 비교, 대조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제도나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절차나 방법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는 이 지문, 어떤 지문인지 살짝 훑어볼 겸, 또 눈으로 구조화도 할 겸 문단 번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여러분 아마 달아놨을 겁니다. 그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따라 했을 겁니다. 자, 총 5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고 쭉 훑어보면서 살짝 눈으로 보면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도 한번 볼게요. 1번은 윗글 이해한 내용, 자, 사실적 독해 문제고, 2번 가의 이유를 추론. 자, 추론 중에서도 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다. 뭔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그 말이 나온 문단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사회 지문이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거고, 4번 적용 문제, 5번 어휘 문제.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한번 확인한 다음 1문단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선생님, 이 지문 좀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나요? 요 노후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자, 선생님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다 묶어줄 겁니다.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자, 이 연금의 정의를 먼저 소개하고 나서 공적연금 제도라고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나 정책은 항상 뭘 확인하냐? 주체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 목적도 중요합니다.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다. 소비 평준화가 뭐냐 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말 그대로 내가 막 돈을 벌 수 있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벌었던 돈을 나중에 돈을 벌 수 없을 때 은퇴 후에 쓸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자, 얘도 표시를 해놔야겠네. 공적연금 소개하고 공적연금 소개하고 그 대표적인 거 국민연금.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이거는 우리 대충 알고 있고, 그지? 앞에 얘기가 나왔었잖아. 10년 이상 가입한, 자, 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문화지문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지문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또 다른 기타 인문예술지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숫자가 나온다, 공식이 나온다 하면은 그 부분 무조건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에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말할 때는 이제 숫자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 아까 우리 제도정책 비교한다 그랬잖아. 잘 봐놔야 돼. 미리 체크하세요. 여기도 봐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자, 공식 되죠? 공식은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놓을 거야. 수령하는 연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기본 연금액 곱하기 지급률이다. 그 중에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이고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해서 최대 100%. 그럼 최대 100% 받으려면 20년 걸린다, 그지?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잘 봐놓으세요. 선생님이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체크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그래, 우리 이해 못할까봐 지금 예도 들어준 거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자, 계산 한번 해보자. A는 아까 10이었거든, 소득 평균액이. 더하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30, 그러면 40이지. 나누기 2, 그럼 20되네. B도 한번 해보자. B는 50인데 더하기 30, 나누기 2, 40되네. 그러면 이 둘을 봤을 때 가입자 AB의 원래 소득 평균액은 10, 50, 40 차이 났단 말이야. 근데 연금은 어떻게 됐어? 자, 계산했더니 20, 40,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뭐야?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보완해 준다는 거야.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연금액을 더 받는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 국민연금의 아까 목표 아니면 역할 얘기하면서 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얘기는 했었어. 근데 이 말이 나옵니다.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 이 이야기도 우리 1문단 안에 이미 나왔는데 여기에 줄이 그어져 있고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문단 안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랬어. 근데 사실은 이 가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풀 수는 있어요. 우리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잖아.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무슨 말이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란 말이야. 평균 소득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전을 받는 것. 그리고 이 가 동그라미 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라고 했어. 자, 요거를 2번 문제에서 보기 중에 찾는 겁니다. 가장 비슷한 말, 내가 1문단에서 이해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봐봐. 고소득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 가입자가 봐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이지. 납입 금액에 비해 더 큰 비율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 이거 많이 버는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 보전해주는 거잖아. 그럼 답은 5번밖에 없어. 다음 2문단 갑니다. 한편 사적연금 제도도 있는데 우리 1문단에서 공적연금 제도 했었거든. 역시나 비교하는 거지.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를 준비하는 지원 제도로서 아까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하는 거였거든. 노후에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자, 목표도 조금 말이 다른 것 같다, 그지? 아까 공적연금에서는 목표가 뭐였지? 목표 뭐야?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이었어. 노후 소득 보장. 여기서는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연금 제도인 연금저축제도는, 자, 대표적인 제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한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자, 일반적으로 이런 말도 잘 봐야 돼. 보통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내가 소개하는 이 특수한 경우를 봐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지.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자,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저축을 해요 하면 그 세금 혜택을 좀 준다는 거야.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해준다. 자, 일하면서 이 납입하는 사람들, 너도 세금 혜택 줄게.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 내가 너 연금 저축 계좌에 넣어서 세금 혜택 줬던 건데 그거 중간에 해지했으니까 너 다시 그거 돌려내 한다는 거야. 근데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놓은 거 보니까 예외 상황이 있긴 있는갑다, 그지? 무조건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 요런 원인 같은 것도 표시를 항상 해놓습니다.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자, 그러면 일을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연금 납입할 시간이 없었어. 아니면 일을 평생 안 했어. 자, 이런 사람들은 수령할 공적, 사적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우리 지금 연금제도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적연금제도, 대표적인 거 국민연금. 두 번째 사적연금제도, 대표적인 거 연금저축제도. 세 번째 기초연금제도. 자, 얘도 마찬가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 기초연금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나눌 수 있다. 분류했어. 예측을 해야 돼, 얘들아. 무조건 나오는 글을 따라갈 게 아니고 어떤 말이 나왔으면 이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다를 예측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럼 방금 나눴으니까 아마도 이 3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도 2개 나왔는데 또 이 기초연금 안에서도 비교할 것들이 생겼다, 그지? 보세요.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그러니까 누가 얼마 있는지 상관없이 뭘로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만 알면.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장점이죠.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지원할 수 없어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돈이 많이 들지. 나이만 되고 어디 살기만 하면 다 주는 거야. 최저소득보장형은, 자, 여기 기억 동그라미 돼 있잖아. 그러면 아까 기억 니은 문제가 나왔어. 근데 최저소득보장형에 하나 끄어져 있고 또 니은은 최저보장연금형에 끄어져 있어. 그럼 이 뭐겠어? 또 이 2가지 정책 비교하는 거야. 최저소득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아까는 이 사회수당형은 이 따로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었거든. 근데 최저소득보장형은 얘가 얼마가 있는지 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야, 사람이 이 정도 소득은 있어야 살겠는데 했는데 그만큼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 대상입니다. 그지?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데 행정 비용이 들 수 있고 조사 비용이 많이 든다.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돈을 못 벌수록 연금을 많이 주네. 나 그러면 일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최저소득보장형이었고 니은도 보자. 최저보장연금형은, 이름도 좀 헷갈리긴 한데, 수령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최저소득보장형은 소득을 조사해서 주는 거고 최저보장연금형은 연금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이미 그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수령을 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야.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만약에 A의 연금 소득은 10만 원이야. 그런데 연금 이외의 소득은 1원입니다. 근데 B는 연금 소득이 1만 원이야, 만 원. 연금 이외의 소득이 100억입니다, 100억. 너무 극단적인가? 자, 이럴 경우에 누가 수급을 하느냐? 연금 소득은 적지만 소득이 많은 이 B가 연금을 수령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전체적인 걸 따졌을 때 연금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규모까지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지.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연금 많이 못 받으면 나중에 더 주네. 그러면 나 저축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4문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깝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기초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거네.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자, 부부의 경우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 자, 뭐가 더 크다, 작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두 개 무조건 표시해 놓으세요. 자,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대.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 등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논쟁거리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쭉 읽어봤어. 자, 바로 문제로 가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 이거 저번 시간처럼 하나하나 찾아볼 겁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먼저 잠시 멈춰놓고 찾아봐도 괜찮아. 1번부터 보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거 어디에 나왔더라? 연금저축계좌 이야기는 우리 사적연금제도 이야기할 때 나왔다. 그지? 한번 찾아서 줄을 그어 봅시다. 어디 있어? 일정한 나이 몇 살? 만 55세 이후부터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나오네. 그럼 여기다가 1-1번 이렇게 적어놓자.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이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한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야기 아까 4문단에 나왔습니다. 찾았지롱. 수급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했다. 그지? 1-2번. 3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자산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자, 이 보기를 잘 봐야 되더라. 가계의 자산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부 가구일 때보다 단독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 나오잖아.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 했거든. 일단 1-3번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가게 한 집의 자산과 소득이 둘 다 2천이야, 2천. 동일하다면. 그런데 내가 단독이다. 단독 가구다. 하면은 4천만 원을 최저소득으로 본다. 근데 부부 가구일 때는 그 값이 더 크다 했으니까 한 5천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 차액이 단독일 때는 지금 2천 차이 나지.
부부일 때는 3천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떨 때 그 연금 수급이 된다고 했더라? 그치? 그 정해놓은 금액과의 차이잖아. 그럼 차이가 뭐가 더 커? 부부 가구일 때 3천만 원 더 크잖아. 그러면 어떨 때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더 크겠어? 부부일 때 더 큰 거지. 그러면 이 3번 보기에서 지금 이 말, 부부 가구일 때보다 단독 가구일 때 기초연금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지. 바뀌었지.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도 찾아볼게. 4번.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에 비해 연금 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이거 아까 우리 표시해 놓기로 했었잖아.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나오는 그 부분. 이거 봐. 세금 혜택 준다. 1-4번. 5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대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연금제도 4문단에 나오죠. 자, 1-5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1번 했고 2번 했고 그럼 우리 3번 해야 되는데 3번은 사실 그 항목 하나하나 기억, 니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면 돼. 자, 뭐 얘도 한번 찾아볼래? 이번에는 쌤이 요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그러면 자 1번입니다. 기억은 수급 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니은은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지문에 가서 찾아보면 돼.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나오네. 맞네. 자, 2번. 기억은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을수록. 기억은 아까 뭐 본다고 했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였는데 그러면 연금 더하기, 소득 더하기 자산이잖아. 그럼 틀렸네. 니은도 봐봐.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을수록 니은은 뭘 보는 건데? 연금을 조사하는데? 그지? 그럼 틀렸네. 2번입니다. 답이. 아이고 쉬워라. 3번. 기억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방금 했던 거잖아. 그지? 니은은 수령연금을 기준으로. 자, 2번, 3번이 겹치네.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4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 여기 나오네.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번. 기업과 니은 모두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한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 기업도 아까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니은도 어디 있어? 연금 수령 정해놓은 것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라고 했어. 나이 많아야 되네. 자, 그러면 3번의 정답도 나왔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적용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자.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그럼 이거 제도 비교하는 거야, 그지? A국은 2023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의 기초연금 제도. 이거 뭐더라? 연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 우리 약간 니은 동그라미 돼 있었던 거.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바뀌었네. A국이 제도를 수정한 것은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여 소요 예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까 앞에 나왔거든. 최저보장연금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성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A국에 사는 노인 갑은, 자, 뭐 예시겠죠. 갑 노인은 과거의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2023년부터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더 많이 받네. 한편 그러니까 이 노인 갑님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금액보다 적게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나 봐.
한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A국은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높였다. 기준 금액을 높이면은 해당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 하지만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거 아까 우리 예시 들어서 한번 얘기했었다. 그치? 자, 1번부터 봅니다. A국에 사는 갑은 2023년보다 2025년에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겠군. 왜냐면 기준 금액을 높였잖아. 그러면은 내가 받고 있는 연금과의 차액이 더 커지잖아.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겠지. 맞는 말이잖아. 자, 2번 A국은 그럼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그지? 2번도 보긴 볼까? A국은 2023년에 새로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줄이는 거는 우리 아까 세 가지 기초연금 제도 중에 뭐였어? 이거 사회보장형이었잖아. 사회수당형. 다 주니까. 이거는 나이만 되고 거주지 어딘지만 알고 있으면 다 주니까. 3번. 이 틀린 거다, 그지? 3번 A국은 2023년에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을 바꿀 때 과거에 비해 은퇴자들이 더 적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판단했겠군. 아니지. 과거에 비해 은퇴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4번 A국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 말이 이상한데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5번 A국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높임으로써 표적화할 대상의 수를 더 줄이는 게 아니지. 기준금액을 높이면 어떻게 표적화할 대상의 수가 더 늘어나지. 됐나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어휘 문제는 이거 다 각각 바꿔서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문맥으로. 5번이지. 5번의 이는 자, 제기한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는 내놓는다라는 말이지 커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답은 5번. 자, 요렇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는데 사회문화 지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고 그 각각의 제도나 정책이 뭔지를 이해했느냐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미리 잘 표시해놓고 비교하기 좋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다면 사실 그 비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